오케이. 자, 그럼 배경한 대로 우리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 학교처음부터 복습을 할 거야. 그렇지? 뭐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일단 내신 대비에 초점 맞춰서 내신 대비 하듯이 빡빡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수원스트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수원스트는 우리 방학 때 한번 끝낸 거를 한 번 더 과제 형식으로 돌려주고 실문 위주로 이렇게 받으면서 수원스트를 복습을 하도록 할 거야. 자, 일단 오늘은 확통만 좀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단어였죠. 경우의 수, 두 번째가 확률, 세 번째가 통계. 제일 부담 없는 건 사실은 통계 파트고요. 그렇지? 경우의 수와 이 확률 파트는 좀 끝이 없어. 그렇지? 해도 자신감이 안 생길 거야.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확도를 조금 올리는 거고 속도를 조금 올리는 거지, 그렇지? 이게 뭐 다른 파트처럼 딱 풀었을 때 이거 정확해 100% 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들도 많아요. 긴가민가.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냥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강한 확신들로 바꿔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나오니? 원순열 나와. 원순열은 뭡니까? 자, n개를 나열하는데 어떻게 둥글게가 아니죠, 그지? 꼭 둥글어야 될 필요 없잖아. 원순열에서 꼭 둥글게 나열하거나 아니지. 원순열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어떤 대상들을 나열하는데 그 대상들끼리 자리의 구분이 안 생기는 게 원순열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자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이 회전해도 똑같은 게 되는 거겠죠. 즉 이들 세 개면 세 개의 자리가 모두 동등한 자리라고, 구분이 안 되는 자리. 자, 그런 상황이면은 다 원순열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n개를 나열할 때 n개를 똑같은 자리에 나열할 때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n팩이 아니라 n-1 팩토리얼로 쓴다고 했어요. 자, 그 과정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었어요. 그치? 6개 나열하면 5 팩토리얼이지. 왜 이렇게 됐어? 첫 번째는 그냥 n개를 다 다른 자리라고 보고 나열하면 n 팩토리얼이 맞는데 찍찍찍찍 회전할 때마다 중복되는 게 하나씩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총 몇 번이 중복되니까 n번이 중복되니까 나누기 n에서 n-1팩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 원순열이 일반 순열과 다른 점은 회전에서 겹치는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르잖아. 그러면 아예 회전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즉 지금은 모두 똑같은 자리지만 니들이 모두 똑같다는 그 조건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 자리나 아무거나 하나 먼저 자리를 정해줄 수 있겠죠. n개 중에 아무거나 요 n개 자리 중에 아무 자리에다 하나 딱 정해주시면 그 하나 자리를 고정시키는 경우는 항상 뭘로 본다? 1로 본다고 했어요. 왜? 아무거나 넣어도 돼. 꼭 특정한 걸 찍어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어느 자리 넣든 똑같잖아 지금은. 그래서 얘 자리에 한 개를 집어넣는 게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n-1개의 자리에 n-1개를 대입하면 되는데, 이미 한 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돼? 다 동등한 자리가 아니죠. 서로 다른 자리로 구분돼 버리니까 n-1개를 서로 다른 n-1개 자리에 대입하는 거니까 n-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원순열을 설명할 수도 있었어. 자,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이야. 결론은 똑같은데 생각의 과정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뭐 6개를 둥글게 나열하세요. 5팩 이런 거 나오겠나? 안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준단 말이야. 그 속에 원순열이 스며들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원순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원순열을 쓰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먼저 적용시켜서 원순열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려면 이 원순열이 도출되는 과정들을 이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두 가지 다 능숙하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회전시켜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만큼 나눠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전시켜서 중복이 나온다고요? 그럼 한 자리를 고정시키겠음. 그러면 어느 자리든 한 자리 고정되고 나면 더 이상 원순열이 된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관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 설명들은 어디 1번 16쪽 앞부분은 읽어봐도 안 읽어봐도 돼요.
맞는 거야. 문제 보면서 조금 더 변형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저 끝이 없네. 참. 오케이. 자, 첫 번째.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원탁에 둘러앉을 때, 즉 원순열로 나열할 거야. 근데 1번.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아야 돼. 여학생 2명이 마주봐야 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서 구할 때는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 까다로우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 남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나중에 넣고요. 여학생 2명을 먼저 넣자고요. 근데 어떻게 넣어야 돼? 마주보고. 몇 가지 있어? 여학생 2명을 마주보고 앉히는 경우가 있어. 방금 설명했잖아. 2명을 동시에 앉혀도 되겠지만 1명 먼저 앉으면 되겠지. 아무나 아무 자리에 앉혀. 아무나 아무 자리에. 몇 가지라고 했어? 한 가지죠. 맞지? 그러면 나머지 여학생 하나는 어디에 돼? 그거 맞은편이지. 자리가 선택 여지가 없네. 정해주잖아.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따라서 여학생 2명을 마주보고 앉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아니면 여학생 2명을 딱 잡아놓고요. 마주보고 앉는 경우 이렇게 앉힐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앉혀도 돌아가면 어때? 다 중복돼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학생 2명을 마주보고 앉는 경우 수는 한 가지고, 자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앉았다 치자. 그러면 남은 남학생 4명은 여기 4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미 2명이 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얘들 자리는 서로 구분이 되는 자리잖아. 얘 오른쪽, 왼쪽, 얘 왼쪽, 오른쪽 자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남학생 4명을 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유를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풀어야지 그나마 그래도 확신이 들 거야. 자, 그 다음 여학생 2명이 이웃해야 된대. 자,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이웃하에 앉는 경우에서는 어떡하라 했어요? 그 2명을 하나로 묶어줬죠. 그렇지? 묶어서 하나 취급한다. 여학생 2명을 묶어서 하나 취급하시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묶음 하나, 총 5명을 둘러앉혀야 돼. 어떻게? 둥글게. 그럼 얼마야? 5명이지만 4패. 자, 그리고 묶음 안에서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반드시 곱하셔야겠죠. 곱하기 2패. 다시 가야겠죠. 세 번째,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땠어? 두 가지가 있지. 먼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도 되겠죠. 전체에서. 여사건 중에서. 그건 어떨 때만 딱 2명일 때만 가능하잖아. 3명 이상부터는 여사건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치나요? 2명일 때는 이웃하는 거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거 딱 2가지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걸 찾으려면 전체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 근데 셋 하는 건 좀 큰 게 꼈어요. 하나, 둘, 세 개. 자, 이건 나열하는데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서로 여사건 경우야? 아니지. 둘씩 이웃하는 경우도 있잖아. 따라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해서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셋 이상일 때부터는 그 방법 쓰시면 안 돼요. 둘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럼 둘이니까 여사건 한번 풀어볼게. 전체 얼마니? 6명 20개 치니까 얼마니? 5패에서 여학생 둘이 이웃하는 경우 위에서 구했지 얼마야? 48 빼면 되겠죠. 5패 120 빼기 48 얼마냐? 72. 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풀 수도 있어?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들, 이웃해도 괜찮은 것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들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꽂아 넣는 거잖아. 이웃해도 되는 것들이 누구니? 남학생들이지. 그럼 남학생 4명을 먼저 나열해요. 4명을 나열하니까 몇 패? 3패. 그러면 남학생이 이렇게 4명이 앉았겠지.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야? 남학생 사이사이 여기 이제 몇 군데 있어? 4군데. 이 4군데 중에서 여학생이 한 명씩 골라 들어가면 되겠지. 따라서 곱하기 4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서 여학생을 한 명 찍어야 되니까 P. 여학생 서로 다른 한 명을 자리를 정해주셔야 돼요. 2개 자리를 고른다면. 그래서 P가 쓰는 거예요.
3팩 6, 4P는 4, 3, 12 해서 얼마다? 72. 어때? 결론은 똑같아. 둘일 때 이게 가능한데 셋일 때는 셋 이상부터는 무조건 어때? 후자의 관계로. 그치? 먼저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꽂아 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쉬운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면 아니야. 내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그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사고를 하는 요령들이 있지. 그런 거는 복잡한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야. 이웃한다 그러면 묶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먼저 이웃한 거를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꽂자. 이런 접근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확실하게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밑에 문제 똑같이 해주시고 발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날개가 6개의 바람개비에 색칠하려고 해. 자,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 즉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의 수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6개의 색깔을 칠할 텐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주 봐야 되는데 조건이 붙었지? 누구부터 칠해놓고 볼까요? 빨강 파랑을 먼저 칠하겠지. 자, 빨강 파랑을 서로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 아까 했네? 몇 가지? 한 가지였죠. 여자 2명을 마주보고 갖는 경우의 수, 빨강 파랑을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러면 여기 빨강 파랑을 칠했다 치자. 그럼 나머지 4개의 자리는 어때요? 이제 서로 구분되는 4개의 자리. 거기에 4개의 색깔 칠하니까 얼마니? 자, 그래서 얼마다? 20색. 간단하게 풀겠네. 자, 원순열이 사실은 한동안 조금 그렇게 비중이 없었어. 출제하는 범위가 이전보다 확실히 줄었거든. 내용도 좀 빠지는 바람에. 근데 최근에 스물 다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그래서 원순열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능력실 보시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오긴 하는구나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순열의 응용이죠. 둥근 원탁이 아니라 다각형의 탁자에 둘러 앉는 경우야.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의자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자, 6명이 둘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가 푸는 방법이 2가지였지. 봐봐. 첫 번째, 일단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완전한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는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그럼 일단 뭘로 보겠다? 원수열로 보겠다. 원수열로 보면 6개니까 몇 팩? 5팩트를 쓰겠죠. 근데 온전한 원수열이 되려면 이 6개 자리가 모두 똑같은 자리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팩이지. 맞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6개의 자리가 모두 똑같냐? 아니지.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똑같지. 180 돌리면 포개지니까. 그리고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죠. 자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단 말이야. 원순열은 모든 자리가 한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몇 가지야? 3가지랑 곱하기 몇 개? 3개. 그래서 첫 번째는 너를 모두 똑같은 자리, 즉 원순열로 보고 계산한 다음에 사실은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자리의 종류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한다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너 원순열 아니잖아. 그래, 그럼 그냥 순열을 보겠어. 전부 다 다른 자리를 보겠어. 전부 다 다른 자리를 보면 6개의 다른 자리에 6개를 나열하는 게 얼마니? 6팩토리얼이야. 근데 사실은 6개가 완전히 다르진 않잖아. 몇 번 중복되니? 180 돌리면 2번이 중복되잖아. 그치? 2번이 중복되니까 사실은 중복되는 만큼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얼마다? 얼마 이거? 6팩 720 나누기니까 얼마? 360. 얘도 5팩 120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360. 똑같이 나오고. 자, 이거는 자기 취향껏 하시면 돼. 쌤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그치? 같은 취향 존중해야 되니까. 전부 다 똑같은 원순열을 보고 사실은 서로 다른 자리가 몇 종류인지 찾아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전부 다 다른 자리다라고 보고 그럼 회전시킬 때 중복되는 게 몇 번 중복되냐? 나눠주시면 되겠죠.
얘는 무슨 일이지? 선생님 육각형인데요. 그러지 말라고 했지. 다 똑같이 그치? 다 똑같은 게 무슨 일이야? 근데 얘는 무슨 일 아니지 그치? 원수를 보면 몇 배? 5배. 근데 자,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어때? 같이 60도씩 돌리면 얘랑 60도씩 돌리면 맞지? 60도래? 120도 돌리면 맞지? 그럼 곱하기 몇 배? 3. 그는 전부 다 다른 자리야? 6회. 근데 몇 번? 3번 돌릴 때마다 중복되지, 그지? 그래 가는 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안. 곱하기 3을 곱하기 그지? 자리 정리가 몇 종류야? 한 종류, 두 종류, 그치? 곱하기 2. 예. 중복되는 게 3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발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배양된 문제구나. 자, 이건 정말 문제 장난이지, 그치? 왜요? 안 그래도 이시 스트레스만데 그런 걸로 시험 문제까지 내더니 문제까지 만들더니 그치? 수시 모집 갔더니 토론식 면접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토론식 면접이 잘 없는데 토론식 면접을 자주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동국대 이런 데는 토론식 면접을 아주 좋아했지. 싫잖아, 그치? 그치? 현재선배 둘러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이랬어. 어쨌든 요 8명이 토론하네. 근데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려고 해. 정사각형 모양의 8개 의자 앉혀야 되는데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앉아야 된대. 자, 8명이 앉는 모든 경우 수고하라. 이것도 봐봐. 생각하기 나름이야. 남자 넷, 여자 넷, 총 8명 앉혀야 되는데 자, 각각의 변에는 남녀 한 명씩 앉아야 된다고 해. 그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기서 때 각자 생각이 달릴 수 있지.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난 이렇게 할래요. 선생님, 남녀 일단 무시하고 남자는 먼저 앉힐게. 남자를 강변에 한 명씩 앉아야 되잖아. 강변마다 남자 한 명씩 앉으니까 얼마야? 3팩이지. 앉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세트로 본다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3팩. 그럼 남자가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에 한 명이 돼야 되겠지. 자, 그다음 여자 한 명 쳐야 되겠죠. 여자도 여기 한 명 쳐야 돼. 여자는 뭐야? 3팩이야, 4팩이야. 이미 남자들이 정해져 있잖아. 남자들이 가서 이미 앉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4개의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야, 같은 위치야? 다른 위치가 돼버리지. 왜? 남자들이 달라. 얘 잘생기는 못생기는 있으니까. 이리로 가야지. 그럼 몇 팩? 여자들 했을 때는 4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남녀 하나 섰잖아. 이제 어떻게 돼? 의자에 앉혔겠지. 근데 앉을 때 어떻게 돼? 남녀 앉을 수 있고 여랑 앉을 수 있겠지. 각 변마다 남녀가 앉는 방법이 몇 가지씩 있어? 2가지씩 있겠죠. 자, 이거는 결국 남자 먼저 앉고 여자도 먼저 나중에 앉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남녀 짝이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 앉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어차피 남녀 앉을 때면 먼저 앉기 전에 남녀끼리 먼저 짝을 지어서 한 조씩 앉히면 되는 거잖아. 먼저 자리에 앉기 전에 남녀 짝을 짓죠. 자,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를 짝 짓는 거, 4개와 4개를 짝 짓는 거 4팩토리얼이지. 하나는 딱 4개 세워놓고 얘들 4개만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4개와 4개, n개와 n개를 짝 짓는 거 n팩토리얼이야. 그렇지? 따라서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짝 짓는 게 몇 팩? 4팩토리얼. 그럼 이제 몇 쌍? 4쌍이 만들어졌죠? 4쌍을 여기 둥글게 배열해야 돼. 몇 팩? 3팩. 그리고 각각에 있는 남녀들이 이제 앉는 방법이 몇 가지씩? 2가지씩. 똑같은 식이잖아, 그렇지? 생각을 어떻게 하든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확실하게 꼼꼼하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확인하시면 괜찮아. 어느 쪽이든. 자본을 많이 받네. 그래. 그래. 2304. 다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자, 색칠하는 문제인데 자, 색칠할 때는 원칙이 뭡니까? 어디부터 칠하자? 가운데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하는 거지. 주변에 가장 많이 둘러싸인 곳부터 칠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가운데지, 그지?
자, 그럼 가운데 먼저 칠합니다. 7개 색을 칠할 거야. 가운데 7개 중에 하나를 골라놓으면 7까지 가겠다. 그 다음 6개 색을 바깥에 칠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보이면 어때요? 이 6개의 자리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가운데 색깔이 칠해져 있어도 6개 자리로 돌아가면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이야. 6개를 바깥에 등록을 배우면 500도 되겠죠. 500은 120, 7 곱하면 840. 확인 문제 똑같고요. 대전 문제 한번 보실까? 자, 이번에 모양이 좀 다른데 8개 색을 칠할 거야. 안쪽에 4개, 바깥쪽에 4개.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이것도 90도 10 회전하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네. 원순열이다. 그럼 어디부터 칠할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지.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래, 나 안쪽부터 칠하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안쪽에 4개 색을 칠해야겠지. 그럼 8개 중에서 몇 개? 먼저 칠할 4개의 색을 고르셔야겠죠. 8개 중에서 4개의 색을 골라내시고, 골라내면 그 4개를 안쪽에다 발라야 돼요. 몇 팩? 3팩토리얼. 그치? 자, 그러고 나면 바깥쪽에 남은 4개의 색을 발라야 되니까 따로 색깔을 선택할 건 없고요. 남아있는 4개의 색을 바깥에 칠할 텐데, 자, 모양은 원순열이지만 뭐가 됐어? 안쪽에 색칠이 끝났지. 안쪽에 색칠이 끝났기 때문에 바깥에 이 4개의 자리가 서로 구분이 되니 안 되니? 되잖아. 색칠되기 전에는 이 4개의 자리 구분이 안 돼. 똑같은 모양이니까. 근데 안쪽에 색칠이 끝났어. 여기 빨간색이 들어갔고 여기 노란색이 들어갔어. 그럼 이 자리가 서로 구분이 돼버리잖아. 색칠이 끝났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그럼 바깥에 칠할 때는 몇 팩이야? 원순열이 아닌 그냥 순열 선택. 그래서 원순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자리가 똑같으면 원순열인데, 자, 어딘가가 뭔가 하나 정해지게 되면 더 이상 원순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치?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치? 거기에 자리가 또 정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자리들이 서로 구분이 되냐 안 되냐 확인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발전 문제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여기 몇 개야? 바깥에 3개, 안쪽에 3개, 가운데 1개 있어. 그러면 이거 안쪽에 3개도 원순열이고 바깥에 3개도 구분 안 되는 원순열. 일단은 자, 7개 색을 칠할 거야. 어디부터 칠할 거예요? 칠관부터 칠하겠죠. 7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칠할까? 색깔 몇 개 남았는데? 6개 남았는데 몇 개 색을 골라야 돼? 3개를 골라내시고, 그 3개를 칠할 때 여기 칠대 있어도 여전히 원순열이야. 몇 팩? 2팩. 자, 그러고 나면 색깔 3개 남았어. 밖에 3개. 근데 여기 칠이 돼버렸네. 서로 다른 3개의 색이 칠돼버렸네. 바깥에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곱하기 몇 팩? 3팩. 됐니? 그래서 하시면 7. 6, C, 3은 6, 5, 3. 20. 2팩, 3팩. 6, 2, 12. 84. 84, 168, 1682. 준이야, 졸려 죽겠어요? 근데 수박식에서 끊을 수 없어. 녹화 중이잖아. 그래도 잘 넘겼잖아. 여기 앉아서 돌고 있으면 좀 좋겠네. 괜찮나? 뒤통수만 나와서? 아니. 내가 포스트에다 써줄게. 윤영이 아니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중복순열이 뭡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건데 뭐가 들어가니? 중복을 허락한다는 조건이 있지. 그치? 같은 걸 또 택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기호를 어떻게 썼냐?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나열까지 하는 거. 그치? 비교해야 될 게 뭐야? 비교해야 될 게. NHR이지. 중복조합은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만 하는 거고요. 얘는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는 거예요. 나열한다는 게 꼭 일렬로 쫙 늘어나지만 나열 안 해야 그랬죠. 나열은 뭐야?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 했어. 순서를 정해야 될 것까지 가면 중복순열. 순서 정할 필요 없이 선택해서 끝나면 중복조합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복순열은 결국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쓰냐면 정의는 이거 맞아요.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하여 선택해서 나누는 거.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죠.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R개의 공을 나누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R개의 공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n개의 상자 쫙 있잖아. 나 선택 대상이 몇 개야? n개. 그럼 거기에 n개 중에 어디에 공을 넣을지 선택하셔야겠지. n개의 상자를 넣고 공을 하나 들고 어디 넣을지 결정하겠죠. 근데 그런 결정을 몇 번 하셔야 돼요. 공이 R이 있으니까. 공마다 선택을 해야겠죠. n개 중에서 중복해서 R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럼 중복잡은 뭡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자, 중복잡은 똑같은 R개의 공을 나누는 경우수지. 왜? 중복잡도 마찬가지야. n개의 상자가 있는데 공을 들고 어느 상자에 넣을지 선택을 해야 돼. n개 중에서. 아까 선택한 상자 또 선택해도 상관없지. 왜? 공 넣는데 또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데 공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을 어느 순서로 넣는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 중요한 거지. 똑같은 공이기 때문에 이걸 넣고 이걸 넣어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놔. 그리고 한 개 한 개 똑같은 거잖아. 넣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중복잡이야. 공이 똑같아. 근데 공이 서로 다르면 빨간 파랑이면 이렇게 넣는 거랑 이렇게 넣는 거랑은 결과가 분명히 다른 경우죠. 그 넣는 순서가 분명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순열이다 조합이다. n개의 상자에 고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한 중복 순열과 중복잡의 원조의 구조들. 그 다음에 이런 차이 있지만 공통점 뭐야 둘 다? 왜냐 공통점 뭐라고 그랬지? 네가 조리가 집중할 거야. 중복 순열과 중복잡은 서로 다른 공이냐 서로 똑같은 공을 집어넣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빈 상자. 그렇지. 빈 상자가 생길 수도 있다. 왜? 중복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공을 한 개도 못 받는 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복잡이나 중복순열이에요. 그치? 그래서 중복잡이나 중복순열은 기본적으로 빈 상자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겠지. 뭔가 조작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빈 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어떤 부분이 헷갈려? n과 R에 들어 숫자 헷갈리지?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혹시나 n과 R 그래서 방이 3개 있어. 사람이 4명이 있어. 4명이 3개 방에 나누어서 투숙하는 경우가 있으면 3파이 4야 4파이 3이야? 3파이 4지. 왜 3이 앞으니? n은 선택 대상이 되는 거고 선택 대상이니까 중복 선택이 가능한 거라고요. 방 들어가도 또 들어가서 상관없는 거잖아. 방에 n자리 봐야 되겠지. 사람을 집을 쭉 집고 그래서 살찌는 것도 아닌 거지. 사람은 중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사람이 3명 있어요. 사탕 4개 있어. 사탕 나눠준 경우 있습니다. 사람이 3명 있고 서로 다른 사탕 4개를 가져서 나눠준 경우 있어요. 3파이 4. 3파이 4죠. 이번에 사람이 선택 대상이야? 맞아요. 준 사람한테 꽂도 되잖아. 들어간 방에 꽂으면 되는 거잖아. 준 사람한테 사탕 꽂도 되는 거지. 근데 사탕을 준 걸 이미 뺏어서 먹고 있는 걸 뺏어서 또 줄 거야? 그럼 괜찮아, 그지? 더럽냐? 그치? 그런 거. 그래서 선택 대상, 즉 중복 선택이 가능한 선택 대상을 헷갈릴 때는 앞쪽에 n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안 헷갈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자, 그럼 역시 또 문제를 보면서 또 활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쪽? 23쪽.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자펜을 n명의 나눔으로 주는 경우수가 같대. 그럼 무슨 앞에 붙이자. 6개를 3명한테 나눠준다고요. 3파이 6이죠. 몇 개를? 3개를 n명한테 나눠준다고요. 어디를 중복 선택하는 게? 나눠준 사람은 중복 선택 가능하죠. 준 사람한테 또 줘도 되니까. 얼마야? n파이 3이지. 이 둘이 어떻게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의 6승이고 n의 3승이 같잖아요. 3의 6승은 3의 제곱의 3승이죠. 따라서 n은 얼마다? 3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다. 그럼 여기 둘 거 없지? 이거는 당연히 중복 순열이면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적어도 한 개씩은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제는 이게 좀 달라지지. 그렇지? 그 다음 똑같고 변형 문제 1번 볼까? 11번 이렇게 나오겠지. 서로 다른 8자루의 연필을 2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해. 근데 이번엔 어때?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을 받아야 돼. 즉 못 받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뜬다고. 자, 서로 다 8자루를 2명한테 나눠주면 원래는 얼마야? 2파이 8 중복 순열인데 이렇게 되면 못 받는 친구들이 있잖아. 안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빼면 되지. 어떻게? 못 받는 친구가 생긴 경우를 빼면 되잖아. 여기 안에 못 받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못 받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한 명한테 다 몰아주면 한 명이 못 받는 거지. 얘한테 다 몰아주거나 얘한테 다 몰아주면 되겠죠. 몇 가지가 있어. 못 받는 친구가 생긴 경우가 2가지 있지. 그 2가지를 빼면 되겠네. 2의 8승 256 254. 근데 둘이니까 이래. 자, 그럼 예를 들게 좀 볼게. 똑같아. 8자루를 몇 명한테? 이제는 3명한테 나눠줄 거야. 적어도 하나의 성과를. 어떡할래? 좋아. 그러면 3파이 8이지. 좀 안 돼, 그치? 3파이 8 못하잖아. 3파이 8승 얼마야? 그치? 6자로 가자. 5자로? 6자로? 그치?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분명히 때 하나도 못 받는 친구가 생기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봐봐. 한 명만 못 받고 둘이서 나눠 가질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못 받고 혼자서 다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빼야 될 건 뭐니?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한 명 있거나 2명 있거나 둘 다 빼야 되잖아. 됩니다. 혼자만 못 받는 경우는 2명만 못 받는 경우는 자 먼저 봅시다. 2명 다 못 받는 경우 생각해보자. 2명 다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한 놈한테 다 주는 거지 5개를.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생기겠어? 3가지겠지 3명이니까 A, B, C가 있으면 A한테 멍청 다 주면 B, C 못 받을 거 아니야. B한테 다 주면 C한테 다 주면 못 받는 사람이 2명이 되는 경우는 지금 3가지가 나와요. 또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인 경우? 1명인 경우. 그럼 예를 들어 A, B가 받고 C가 못 받는 거 쳐보자. 그럼 A, B한테 나눠줘야겠죠. C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럼 A, B한테 5자를 나눠주는 게 얼마 되니? 2파이 5가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 항상 중복 순열은 뭐가 있어요? 못 받는 경우 생긴다고 했지. 봐봐. 자, 이거는 뭡니까? 2명이 못 받는 경우가 1명이 다 받는 경우가 3가지야. 2명이 못 받는 경우야. 근데 얘는 지금 1명이 못 받는 경우를 찾기 위해서 1명을 골라내고 2명한테 나눠준 거야. 근데 2파이 5 자체에 지금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2명한테 5개를 나눠주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1명한테 몽창 다 들어간 거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2파이 5에서 A한테 다 가버리면 결국 못 받는 사람 몇 명이 되니? 2명이 되잖아. 앞에 센 거지. 중복돼 있잖아. 빼야지. 이미
이미 못 받는 사람이 2명 나온 경우는 이미 셌어 3번으로. 세면 또 세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항상 경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빠뜨리는 게 없어야 되고 생각 또 세면 안 돼. 특히 중복 생긴 경우. 이미 셌기 때문에 자 못 받는 사람이 1명인 경우를 세기 위해서 2파이로 셌지만 그렇게 되면 될 수 없으면 못 받는 사람이 2명 될 수도 있다고. 어떤 경우야? A나 B한테 몽창 당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2명은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2파이5에서 몇 가지를 빼야 되니? 2가지 빼야지. 2파이5 2명한테 5개를 나눠주는데 2명 중에 1명한테 당하는 경우는 빼셔야지 되겠죠. 아니? 자, 그게 지금 A, B한테 보내는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C가 못 받는 경우, B, C한테 나눠주고 A가 못 받을 수도 있고요. A, C한테 나눠주고 B가 못 받을 수 있겠죠. 여기 몇 가지 있어요? 되겠어요? 이거 말고요. 어. 한 3명이니까 한 자루씩 다 주고 그 위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위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위험한 거 그랬잖아요. 자, 생각하기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들지, 그치? 이해해. 어렵잖아. 일단 답을 한번 해보자. 얼마야? 3의 5승 244. 얼마야? 32 빼기 2 30 곱하기 3 90 93 150인가? 자, 윤혜의 생각이 뭐냐면 그렇잖아.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되면 그래야 5자로 미리 한 자씩 나눠주고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숫자야. 서로 다른 숫자일 때는 미리 나눠주면 되는가 안 되나? 안 된다고 강조했잖아. 그치? 사탕 서로 다른 5개를 가져왔어. 마침 3명이 있는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못 받는 친구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래 이름 주지 하나씩 먼저 줄게. 근데 딱 처음 줄 때 니한테 딸기 맛을 주고 뭐 포도 맛 주고 오렌지 맛 주겠죠. 그럼 남은 것 중에서 분명히 초코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초코 맛을 나눠주다 보니까 다혜한테 왔어요. 다혜는 뭐 받았어 지금? 딸기랑 초코를 받았지. 근데 이번에 다시 와서 자 하나씩 먼저 줄게. 초코를 주고 또 포도 주고 오렌지 줬어요. 그럼 나머지 나눠주다 보면 니한테 마침 딸기 안 왔어. 그럼 넌 뭐 받았어? 초코 딸기 받았지. 앞에 그럼 어때? 니 입장에 보면 동일한 거잖아. 차이가 없지. 중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따로 생기는 거예요. 미리 하나 나눠주고 나머지를 다시 나눠주게 되면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지급되는 경우를 2번 따로 세야 되는 거야. 한 번으로 세야 될 거를. 그치? 그 니 입장에 짜증날 거냐? 오씨 아까 똑같은데 왜 그것도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냥 알겠니? 서로 다른 거를 나눠줄 때는 미리 하나씩 미리 몇 개씩 나눠주면은 중복이 생겨서 큰일 나. 근데 똑같은 사탕이면 괜찮아. 중복잡에서 중복잡은 똑같은 사탕을 나눠주는 거잖아. 왜요? 똑같은 거니까 순서 상관없잖아. 미리 주고 나머지 주면은 중복되는 절대 없지. 왜? 어차피 사탕은 전부 다른 것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거 나눠줄 때는 미리 깔아주는 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 절대. 선생님 그럼 복잡한데 이거 어떡하지? 자, 선생님 다른 방법 알려줄게요. 서로 다른 거는 미리 깔아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는 조 나누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조 나누기. 얘 여사건 이용한 거잖아, 그지? 두 개면 여사건 훨씬 편해, 개편해, 그지? 근데 3개 이상 넘어가면 이제 조 나누기 못 돼. 우리 조 나누기 했지? 1학년 때 1학년 그 언제적 얘기예요. 자, 전하는 게 뭐냐? 6명을 2명에서 3개의 조로 나눠. 그런 경우에서 어떻게 하니? 6명에서 먼저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고, 이제 남은 4명 중에서 2명을 더 뽑아서 한 조 만들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 뽑으면 한 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조 인원이 모두 어때? 2명 받잖아. 그럼 뽑아놓고 나면 어때? 여기서 A, B를 뽑아서 한 점 만들었고 C, D를 뽑아서 한 점 만들었고 E, F를 뽑아서 한 점 만들었어. 근데 첫 번째 C, D를 뽑아서 한 점 만들고 두 번째 A, B를 뽑았어. 세 번째 E, F를 뽑았어. 첫 번째 E, F를 뽑았어. 두 번째 C, D를 뽑았어. 세 번째 A, B를 뽑았어. 얘들이 어때? 다 따로따로 봐야 되니 다 한 가지 경우야. 한 가지 경우지. 왜? A, B가 한 조 됐고 C, D가 한 조 됐고 E, F가 한 조 됐으니까. 다 똑같잖아. 조를 만들어 놓으면
조 인원이 똑같으면 니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만들어진 조의 결과는 어때? 똑같은 거야. 따라서 뭐야? 중복이 생기는 거지. 중복이 몇 번 생기겠어요? 니들 묶음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서 세 개가 자리 바꾸는 게 얼마니? 3팩이지. 3팩만큼 중복되니까 중복된 만큼 나눠주셔야 되죠. 그치? 조 나누기는 전체 인원에서 그 각각의 조의 구성원수만큼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는데 만약에 그 구성원수가 똑같은 조들이 존재하면 그 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되니까 나눠주셔야 된다. 나눠준 이유 알겠죠? 인원수가 똑같으면 순서가 뒤바뀌어도 결국은 결과는 똑같은 한 가지야. 근데 그걸 따로따로 생기기 때문에 중복을 없애주기 위함이라고요. 자, 6명을 3명 나눠볼게요. 어떻게 되니?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근데 3명 똑같지. 순서를 뒤바꾸고 똑같으니까 나누기 얼마야? 2팩트. 자, 6명을 4명 8명을 3명, 2명으로 나눌게, 세조로. 그러면 8명 중에서 2명 뽑고요. 3명 뽑고요. 남은 5명 중에서 3명 뽑고요. 2명 중에서 2명 마저 뽑으면 2개 정도 되겠죠. 근데 얘들은 인원수가 똑같지. 순서를 바꿔 뽑아도 똑같은 거니까 나누기 얼마? 2팩. 10명은 3명, 2명 뽑아. 그러면 10시 3. 남은 7명 중에서도 3명. 남은 4명 중에서 2명. 남은 2명 중에서 2명. 마지막 안 써도 어차피 1이니까 네, 써주시고. 자, 얘들 둘이 인원수 똑같잖아. 자리 바꾸면 중복되지. 얼마만큼? 2팩만큼 중복돼. 그리고 얘들 둘이 어때? 자리 바꾸면 중복되지. 어느 정도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터를 써서 나눠주시는 거야. 자, 이게 전하는 게 기본이야. 전하는 게 다른 말로 분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내가 어떤 대상들을 묶음식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룹을 나눌 때, 아까처럼 그냥 나눠주면은 힘들 때, 먼저 묶음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줄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하거든. 봐봐요. 지금 이 상황도 보세요. 그냥 막 중복 순열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어때? 못 받는 친구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적어도 하나씩 다 받아야 되니까 먼저 5자루를 몇 묶음으로 3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나눠주면은 다들 한 묶음씩 받을 테니까 못 받을 일은 없죠. 그치? 그러면 5자루를 3묶음으로 나누는 가지수는 얼마야? 5는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쓸 수 있겠죠. 3개, 1개, 1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2개, 2개, 1개로 묶고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럼 3개, 1개, 1개 조라누기잖아. 5개 중에서 3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 묶고 만들고 남은 1개 하나. 근데 1 똑같으니까 나누기 얼마? 5씩 2. 남은 3개 중에서 2개 더. 그 다음에 1씩 1. 그 다음에 2 똑같으니까 나누기 얼마? 계산하시면 5씩 3은 5씩 2. 10, 20. 10, 30. 그지? 잠깐만. 10, 20 나누기 2면 12지 왜 풀었어요? 됐어요? 따라서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25가지야. 됐지? 그러면 25가지에서 3개 묶음이 만들어졌어요. 그 3개 묶음을 각각 A, B, C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지. 3개 묶음을 3명한테 나눠주는 건 어때? 3개랑 3개랑 짝짓는 거니까 곱하기 몇 회? 3회. 똑같이 나오겠지. 아, 선생님, 근데 두 번째 게 계산이 더 좀 긴데? 길어도. 이거 잠깐 놓쳐버리면 틀려. 억울하잖아. 그치? 이건 놓칠 리가 없어요. 필살 리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부사점을 더 써놔요. 그래서 중복 순열에서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마음 놓고 중복 순열을 쓰면 돼. 근데 빈 상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있으면 종원 나누기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연습해 두셔야 돼. 종 나누기를 많이 쓰요.
세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하여 1년을 나열할 때. 자, 이거 있으면 그냥 중복 순열이죠. 3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야. 근데 A가 2개 이상 나열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A를 2번 선택해서 나머지는 B, C 중에 골라서 채운 다음에 나열할 수도 있고요. A가 이상이니까 3번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A만 다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 경우를? 나눠야겠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잖아. 복잡한 상황일수록 분류하면 분류한 하나하나는 충분히 그 우리 값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걸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A가 몇 개인데? 2개인 경우 볼게요. 자, A가 2개라면 맞니? A가 2개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2개는 B, C 중에 2개 뽑아야지. 총 몇 개 뽑아야 되는데 4개. 그럼 A는 2개니까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나머지 2개는 B, C로 채워야겠지. 그렇게 해서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 2개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주셔야겠지. A 2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냐? 요 4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H 넣으면 되겠죠. 4P2가 아니라 4C2 이유는 이렇게 죠? 4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선택만 하면 돼. 선택해서는 어디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니까 선택만 하면 되겠지. 왜? 똑같은 A가 2개니까 서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2개 자리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2개 자리 골랐습니다. A, B를 집어넣는다면 4P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A를 집어넣으니까 4C 자리만 선택하면 A가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2개에 A가 들어가 있어. 그럼 나머지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B나 C 중에 중복해서 들어가겠죠. B, C 2개 중에서 중복하라고 해서 몇 번?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지. 순서대로. A가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A가 어디 들어가든 빈자리 2개 생길 거고 그 빈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B나 C 중에서 골라서 집어넣어야 돼. 같은 거 또 들어가 상관없으니까 중복 순열이죠. 두 번째는 A가 몇 개? 3개. 4, 6, 24. A가 3개면 어떻게 해요? 그래 생각해. A 3개 자리 정해주셔야 어디가 들어가겠죠? 얼마야? 4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 골라서 따위 쳐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만약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죠. 근데 여기 B나 C 중에 아무나 들어가겠죠. 몇 가지? 두 가지. 4C3은 4C라고 했으니까 4이. 세 번째는 A가 4개. 온탕 A만 있는 거네. 몇 가지야? 한 가지겠죠. A 얼마다? 33개. 또 다른 풀이. 제가 계속 다른 풀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네 생각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생각이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한 가지 아니야. 자, 다른 풀이 어떤 거 할 수 있겠어? 2개 이상이 못 보니까 모두 괜찮겠다. 여사건도 괜찮겠다. A가 2개 이상의 여사건은 뭐니? A가 한 개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사건. 그럼 전체는 뭐니? A 개수 상관하는 거는 3파이 4가 전체가 되겠죠. 4의 4니까 81개인데 거기서 자, 1 A가 0개 A가 없어야 돼. 그럼 뭐야? BC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 얼마야? 2파이 4가 되겠죠. 얼마야? 16이 되겠죠. 두 번째는 A가 몇 개? 1개. 그럼 A가 띵띵띵띵 있어. A가 4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4가지. 그럼 A가 여기 들어왔어. 그럼 여기는 BC가 들어가면 되겠죠. 얼마다? 2파이 84, 32. 따라서 구한 답은 81 빼기 16 더하기 32. 81 빼기 48. 81 빼기 48. 34. 그러면 몇 개냐? 33이었지? 그렇지, 나오겠지. 여상까지 조금 편한 것 같긴 하고. 큰 차이도 없어 보이고, 왜? 너도 어쨌든 3번은 보여야 되고, 너도 3번 보여야 되니까. 됐니? 빠르니? 엄청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괜찮아? 아빠가? 잠 깼어? 안 깼어?
자, 발전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 이용하는 자연수 개수. 자, 중복순열까지만 하고 좀 쉽게. 이게 좀 남은데. 설명이 참 많은데. 자, 개념 2번. 1번.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야. 4자리. 자, 자릿수가 정해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앞에 가래는 0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게 들어가겠죠. 그럼 4자리 만드는 거는 생기면 항상 이렇게 줄을 긋거든. 4칸을 뭐 가로로 치든 네모박스를 쳐도 상관없지만 줄이 제일 편해서 줄 4개를 꺼놓고요.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4개를. 이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근데 있잖아. 0이 모르잖아. 항상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정해놓은 거지. 여기 0 모르니까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1, 2, 3, 4, 4가지 볼 수 있다. 이걸 설명해서 4가지. 나머지 자리는 0을 포함해서 5개 중에서 중복해서 나열하면 되겠죠. 얼마다? 5파이 3번이니까 3. 5의 점수 125 곱하기 4. 500인가? 500인가? 두 번째, 0, 1, 2, 3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만든 자연수를 자, 크기가 작은 순서를 나열할 때 3차는 몇 번째냐? 자, 4등식 배열이죠. 크기가 작은 수. 그럼 크기가 큰 수를 배열할 때 4등식. 그럼 3차 앞에 부터 다 쓰면 되는데. 자, 문제 잘 봐야 돼. 위에 것처럼 이게 몇 자리 자연수라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앞대가리 0이 와도 괜찮은 거야. 선생님 0이 오면요. 제일 앞대가리 0이 오면 3자리 자연수 되는 거야. 앞에 2 0이 오면 몇 자리 되는 거야? 2자리 되는 거야. 앞에 줄줄이 0, 3개 오면 뭐야? 한 자리 자연수 되겠죠. 3천보다 작은 것부터 셀 거기 때문에 한 자리수부터 세는 게 맞잖아. 그럼 앞대가리 0보다 충분히 괜찮은 거지. 그건 거지. 그럼 앞대가리 0이 오는 경우 0으로 시작하는 거 생각해보자. 나머지 3개 배열해야 될 거 얼마니? 5파이 3개. 맞네? 이거는 뭐니? 3자리 이하의 자연수가 다 구해지겠지. 여기에 추가로 0이 오고 여기 추가로 0이 온다면 한 자리 자연수도 다 구해질 거고, 여기 0 넣는다면 2자리 자연수도 빠짐없이 구해질 거고, 여기 0이 안에서 온다면 3자리 자연수가 다 구해지겠지. 3자리 이하의 자연수가 다 구해지겠지. 근데 조심할 거, 마지막까지 0이 올 수도 있잖아. 중복순열이면 0, 0, 0. 그러면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자연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0 빼고 세야 되기 때문에 3자리 이하의 자연수는 5파이 3 빼기 1개가 존재해요. 두 번째, 1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몇 개야? 5파이 3이죠. 124. 얘는 120. 2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5파이 3. 됐죠? 2로 시작하는 거 끝나면 제일 앞에 오는 게 뭐겠냐? 3 땡땡땡 3000이겠네.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3만. 따라서 이게 몇 번째야? 250번째 374개의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몇 번째 수냐? 375번째 수입니다.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확실하게 기준값보다 앞에 있는 값들을 다 세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3만이 아니라 3만 1,000 얼마라면 30으로 시작하는 것도 세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점점 좁혀가면서 앞에 걸 다 세는 거지, 빠짐없이. 그래서 자릿수 만들 때 조심하세요. 뭐 조심하냐면 자릿수를 정해주면 제일 첫 대가리는 여기 올 수가 없음이라는 얘기고요. 특별하게 몇 자리를 만족한다는 얘기 없으면 얼마든지 앞에 0이 와도 괜찮다. 단 전부 다 0이 오면 곤란하잖아, 자연수니까. 그래서 전부 다 0이 오는 경우 하나만 조심해서 정해주시면 되겠다. 보통은 시험대 나오는 건 다 자릿수를 정해줘. 그렇기 때문에 첫 자리에 0이 올 수가 없고, 따라서 첫 자리는 직접 개월수를 다 셀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나열하시면 되는 거지. 대부분은 자릿수가 정해진 경우가 문제에서 합니다. 변형 문제 15번 발전 볼까요?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3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서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세 자리 정수니까 제일 대가리는 1이 올 수가 없어. 0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것 중에서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자,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이 몇 개란 얘기야? 적어도 한 개란 얘기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셋 다일 수도 있겠지. 경우가 어때? 많잖아. 그럼 당연히 못 찾아야 돼. 여섯 번 생각해야지. 경우가 많아. 그러면 전체에서 1이 없는 경우를 빼면 되겠다. 그치? 자, 전체는 얼마나 되겠어요? 세 자리 정수니까 제일 앞대가리는 1, 2, 3, 셋 중에 하나가 올 거고요. 나머지 두 자리는 0을 포함해서 4개 중에서 중복 합해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전체. 여기서 뺄 거야. 뭐? 1이 없는 거. 1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 1을 못 쓰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0 못 오니까 뭘 수 있어? 2나 3 두 가지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0이 와도 되겠지만 1은 끝까지 못 쓰니까 너 세 개를 나열하면 되겠네. 3파이 4에서 16 곱하기 48에서 9, 2, 18 32 괜찮지? 여섯 건 1이 포함되어 있어. 몇 개? 좀 많네.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면 1이 없는 걸 빼자. 당연한 수순이야. 손에 출제되는 거는 강원들이 다 복잡한 경우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 건에 들어갈 여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 습관적으로 여섯 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점을 조금 못했어요. 10문제 중에 한 8문제는 여섯 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을 조금 못했어요. 조금. 밑에 볼까?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돼 있습니다. 1, 2, 3을 중복해서 4자리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1도 있어야 되고 2도 있어야 돼. 그럼 1이 몇 개? 몰라요. 2도 몇 개? 모르겠어. 그럼 어떡할 거야? 1 직접 구하는 거는 1의 개수와 2의 개수에 따라 분류를 하셔야겠죠. 직접 구하려면 1 한 개, 1이 한 개, 2도 한 개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지? 두 번째는 1이 몇 개? 2개. 근데 2는 한 개, 여덟 개. 세 번째는 1이 한 개, 2가 2개. 네 번째는 1이 몇 개? 2개. 2도 몇 개? 2개. 더 이상 없지, 그지? 네 자리를 보니까. 아니구나. 하이씨. 1이 3개, 2가 3개. 그치? 이쯤 되면 어떻게 돼? 아이씨, 이러면서 없애야 되지. 경우가 너무 많잖아. 2가지는 더 생겨야 되는데 6가지를 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당연히 6건을 찾아보는 게 먼저야. 그럼 6건은 뭡니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6건은 뭡니까? 생각해봐요. 1과 2가 다 들어있어야 돼. 6건은 뭐니? 하나만 1도 없고 2도 없는 거야? 아니지. 1만 없어도 6건이야. 2가 없어도 6건이고 둘 다 없어도 6건이지. 그치? 그래서 1 또는 2가 없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명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여사건이라는 거는 부정이잖아.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은 뭡니까? A의 연집하라는 얘기지. A가 아니다니까. A고 A가 아니다니까. 아니다는 부정이야. 이거는 부정. 부정. 따라서 우리 명제할 때 1학년 때 P 또는 Q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not Q로 바뀌지만 가운데가 또는 뭐로 바뀌었어? 그리고 바뀌었잖아. 그치? 그리고 P 그리고 Q, P 그리고 Q를 부정하면 not P 또는 not Q로 바뀌었지. 부정하면 또는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 바꾼다는 거 기억나죠? 이건 기억날 거야. 마찬가지야. 여사건을 구하는 자체가 이미 부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A와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그리고 2도 있고잖아. 부정이 뭔데? 1이 없다 또는 2가 없다. 1 또는 2가 없는 거지. 여사건을 쓰려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 그리고 또는 부분에 가면서 바뀌는 거. 자, 그럼 전체 보자. 전체는 얼마입니까? 3파이 4가 전체의 경우의 수야. 뺄 거야. 뭐를 뺄 건데? 첫 번째 1이 없는 경우의 수. 그럼 1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니? 2파이 4가 되겠죠. 또는이면 더한다고 그랬잖아. 2가 없는 경우는 2 빼고 만들면 1과 3만 가지 만드니까 또 얼마야? 2파이 4죠. 근데 이게 맞아? 선생님 늘 강조했던 거. 또는이면 따로따로 더한 다음에 더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중복된 경우 빼라 그랬지. 반드시. 또는이면 따로따로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에 따라서 더하는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B 따로 해서 더하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뭐가 있으면 중복. 둘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중복되니까 빼야 되지. 1도 2도 없는 경우는 여기서 이미 빠지는데 또 2가 없는 경우에서 1도 없는 게 빠지잖아. 두 번 빠졌단 말이지. 그래서 1과 2가 둘 다 없는 경우는 지금 두 번 빠졌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더해주셔야겠죠. 또는 중복 쓸 때 중복은 빼주셔야겠죠. 그치? 1도 없고 2도 없는 건 뭐만 있냐? 3만 있는 거네. 3만 있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한 가지는 여기서도 빠졌고 여기서도 빠졌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자, 또는 나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데 반드시 중복 기억하시라는 거 나올 때마다 강조를 드립니다. 실전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계산하시면 81 빼기 16 더하기 16 빼기 1은 31 해서 얼마다? 81 빼기 31은 51이 되겠다. 그 다음 중복수면의 마지막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나오면 어떡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라 그랬죠. 유치한 게 아니라 1, 2, 3, 4를 어디에 대응시킨가? 5, 6, 7에 대응시킨다. 굳이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말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여기에 쓰게 되는 함수야. 1. x에서 y의 함수는 어떡하라 했어? 니들 입장에서 짝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그랬지. 니들이 짝을 하나씩만 갖잖아. 하나씩만 빠짐없이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럼 네가 가질 수 있는 짝은 몇 가지 있어? 셋 중에 하나.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셋 중에 하나.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셋 중에 하나.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셋 중에 하나.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의 4승입니다. 뭐 그걸 유식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3파에서 쓸 수 있겠지. 이건 몰라도 그냥 그려놓고 찾으시면 돼. 정의역의 과거연소가 그 짝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있어? 짝이 4개 있어요. 함수 같은 거 가도 상관없지. 따라서 5, 6, 7 3개 중에서 중복 크락해서 몇 번을 선택해서 4번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정해주셔야 되니까 3파이 4가 되겠죠. 얼마? 3의 4는 81. 두 번째는 위에서 만든 함수 중에서 F1이 7이야. 자, 1이 7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그럼 1의 짝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 생각할 거 없지. 2의 짝은 몇 개야? 3개. 3의 짝은 몇 개야? 3개. 4의 짝은 몇 개야? 3개. 3의 함수. 좀 유시가 있으면 3개 중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3개의 짝을 찾는 거니까 3파이. 세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야. 자, 이거 잘 봐야겠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치역이 뭔데? 아직 화살표가 없지만 화살표가 다 완성되었을 때 실제로 이 중에서 화살표를 받고 있는 놈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잖아. 공역은 뭡니까? 전체가 공역이지. 전체가. 우측에 있는 전체가 공역이고 치역은 이 중에서 실제로 화살표를 받는 놈인데 그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공역이 5, 6, 7이니까 결국은 너희 짝이 5, 6, 7 빠짐없이 다 화살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니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화살표 적고 하나씩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어떡할래?
그럼 또 책대로 풀면 전체 함수 개수 몇 개야? 3파이 4야. 근데 그러다 보면 중복 순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 놈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치역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치역이 두 개 될 수도 있으니까 빼야 된다고요. 네? 자, 치역이 한 개의 경우 생각해보자. 그러면 뭐야? 너 네 놈이 다 한 군데로 올라가면 치역이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까지 있어. 네 놈이 다 5로 갈 수도 있고 네 놈이 다 6로 갈 수도 있고 네 놈이 다 7로 갈 수도 있으니까 치역이 한 개의 경우 몇 개야? 3개 있겠죠? 치역이 몇 개? 2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치역이 5, 6이라고 생각해. 그럼 니들이 다 5, 6으로만 가야겠죠? 2파이 4지. 2파이 4. 근데 문제는 2파이 4 쓰다 보면 네 놈이 다 둘러 물러가는 건 맞지만 중복 순제다 보니까 어때? 5로만 나가거나 6으로 나가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들이 다 5로만 가거나 6으로 가면 치역이 몇 개가 돼? 2개 가면 몇 개가 돼? 1개 되죠? 치역이 한 개짜리 앞에 셌잖아 이거. 꽂으면 안 되잖아. 빼야 되겠죠. 2로 물러가는데 전부 5로 가거나 6으로 가는 건 빼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5, 6이 치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5, 7이 될 수도 있고 6, 7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어? 3개가 있죠. 이게 앞에 어디랑 똑같아? 완전 똑같지. 앞쪽에 아까 전화를 설명했던 거 어디 있어요? 23쪽에 변형 11번에 2번 문자. 2번 문제. 아 이거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게 이거. 아니 24쪽에 발전 문제 2번. 아니 뭐야 지금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아 없구나. 아까 배경 문제 11번에 1번 할 때 선생님이 2개짜리는 예사건 풀면 되겠지만 3개짜리 좀 힘들었잖아. 3명한테 나눠줄 때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된다. 어떡하라 했어? 나눠준 다음에 못 받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뺐는데 힘들었지 3명일 때는. 마찬가지야. 시험이 3개일 때는 힘들다고. 같은 원리야 지금. 3명한테 몇 개 주는 거야? 4개의 사탕이나 볼펜을 나눠주는 상황이잖아. 3명한테 4개의 서로 다른 걸 나눠주는 상황. 근데 치역과 공격이 일치한다는 무슨 말이야? 못 받는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는 문제지.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아까 어떻게 풀어봤어 지금? 이런 경우는 전화하는 게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전화하는 게. 니들이 못 받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너희들 몇 개 묶고 나누셔야 돼. 정역을 3묶음 나누셔서 한 묶음씩 주면은 못 받는 건 없겠지. 모듈이 다 7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4개를 3묶음 나누면 되더니 2개, 1개, 1개. 그치? 요 4개의 원소를 2개, 1개, 1개 쪼갤게 4C 2 곱하기 2C 1 곱하기 1C 2 4개, 1개, 1개니까 나누기 6분의 1. 자, 저 나눴어요. 그럼 정역이 2개, 1개, 1개로 묶여졌어. 그 세 묶음을 5, 6, 7에다 하나씩 갖다 주면 되는 거네. 곱하기 옆에 3개. 계산해서 같은 점 볼까요? 6, 2, 12, 나누기 1이가 6, 36. 얘는 81, 빼기 16, 13, 3, 42, 45, 36. 당연히 똑같다 정상이 좋죠. 역시 아까처럼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훨씬 편해. 그치? 그래서 치역의 개수를 딱 정해주면은 그만큼 치역의 개수를 딱 정해주면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치역의 개수 정해주면 정의 원수를 딱 우리가 원하는 치역의 개수만큼 묶음을 나눈 다음에 한 묶음씩 주면은 무조건 치역의 개수를 만족하겠죠. 전하는 거. 자,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 정리 잘 하셔야 돼. 자, 비슷하게 해볼게. 확인문제 16번. 2번 봐요. 2번. 표현만 살짝 달라졌는데 그 표현 다름이 또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질 거야. 집합 1, 2, 3, 4에서 A, B, C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 1, 2, 3, 4에서 A, B, C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함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는 어디 있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함수는 뭡니까? 자,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걸 못 읽어. 뭡니까 이게? 집합이지.
집합이 누구의 집합이야? fx 집합이지. fx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함수값. x가 a의 원소일 때 그지? x가 1, 2, 3, 4일 때 f1, f2, f3, f4 다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함수값의 집합이지. 이거 뭐야? 치역이야 치역. 치역이 함수값의 집합이잖아. x가 a 원소일 때 x 1, 2, 3, 4일 때 f1, f2, f3, f4 다 구하는 거야. 니들의 짝꿍을 다 구하니까 그게 치역이 되는 거야. 그게 뭐랑 같다? b랑 같다. 그럼 이게 뭔데? b는 공역이잖아. 그럼 위에 문제가 완전히 어때? 똑같은 거야. 표현만 바꿀 수도 있어. 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몇 개? 3개. 그럼 너도 몇 묶음 나눠야 돼? 3묶음 나눠서 3묶음 주면 되겠죠? 아까랑 완전 똑같은 문제겠죠? 다 똑같아. 그래서 치역의 개수를 정해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정역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치역의 개수만큼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그 치역들에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정역을 그 원하는 치역의 개수만큼 나눌 때 조 나누기가 이용되는 거고. 예를 들어 볼까요?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 C, D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3인 함수로 되어 있어.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몇 놈만, 세 놈만 하사표를 받고 한 놈만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저렇게 치역의 개수를 정해주면 어떡한다? 먼저 1, 2, 3, 4를 몇 묶음으로? 세 묶음으로 나눈다. 자, 5개를 세 묶음 나누면 어떡한다? 3개, 1개, 1개로 나눌 수 있고 2개, 2개, 1개로 나눌 수 있죠. 얼마야? 5C3, 2C1, 1C1 1, 1 똑같으니까 나누기 5C2, 3C2, 1C1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저거 나누었고요. 계산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세 묶음을 요 선택한 3개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3개랑 3개랑 3개 곱하기 얼마야? 선택.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ABC가 치역이 된다 그랬지. 치역이 꼭 3개일 일 없어. ABC일 일은 없잖아. 치역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는 ABC 말고도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면 되니까 곱하기 4C3. 그러니까 ABC를 예를 들어서 만든 거고요. ABC가 아닌 다른 치역 3개를 가질 수 있어요. 4개 중에서 3개의 치역을 뽑아내는 거는 게 4C3. 됐지? 잘 정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나. 근데 되게 전형적인 문제고 다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학교 시험 기준으로 보면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나와요. 선생님들 꼭 내죠. 그래, 문제 내게 제일 편하고 다른 거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는 뭐만 하면 돼. 정의역과 공역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바꾸는 게 편하고. 다음 17번. (1, 2, 3에서) 0, 1, 2, 3에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F1과 F3을 곱해서 0이 된다. 자,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F1이 0이 되나? 또는 F3이 0이면 되겠죠. 그지? 또는 의미하는 둘 다 있는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지? 그럼 F1이 0이거나 또는 F3이 되는 거니까 F1이 0 되는 거 또는니까 더하기 F3이 0 되는 거. 그리고 중복되어 있으면 빼면 되죠. 문제 구장 보고 견적 세워서 자, F1이 0 간대, 1이 0 간다고. 그럼 나머지는요? 상관없잖아. 이거 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이거 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몇 개? 4, 4, 16. F3이 0 간대. 그럼 3이 0 간대. 그럼 1, 2는 4개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4, 4, 16.
근데 분명히 또르면 뭐하라 했어? 또르면 중복 이분식 뭐라고 했지? 중복 뭡니까? F1이 연구할 때도 3이 연구하는 포함되어 있겠죠. F3이 연구할 때도 1이 연구하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둘 다 연구하는 경우는 분명히 중복되어 있겠죠. 빼야죠. 둘 다 연구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 갈 수 있는 4가지, 그렇지? 4가지가 중복되어 있어. 20. 이 또한 전형적인 문제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특정한 원소들은 특정한 것으로 대응된다는 조건을 있으면 그냥 결정해놓고 나머지 원소들만 결정해 주시면 돼. 그치? 그래서 해서 중복 조심하시고 산학계나 중복 조심. 두 번째 거 A, B, C, D가 1, 2, 3, 4, 5, 6에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있습니다. 쏘자. A, B, C, D, E 1, 2, 3, 4, 5, 6 자, A는 1로 가면 안 된대. 1로 가면 안 된대. A는 6으로 가면 안 된대. 그리고 B와 C는 같은 데로 가야 된대.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먼저 정해주자고 그랬지. 그럼 봐. 일단 A는 1도 못 가고 6도 못 가니까 A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2, 3, 4, 5 몇 가지야? 4가지. A는 4 중에 하나를 봤죠?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럼 B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아무 제한 없잖아. 6가지지? C가 갈 수 있는 건 똑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이걸 6가지 하는 친구 없어요? 선생님, B가 6가지 가면 C도 6가지 더 갈 수 있잖아요. 아니지. B가 6개 중에 하나를 가려고 하면 C는 B가 간 데로 무조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해야 돼? 한 가지로 해야 돼. 맞지? 값이 결정되는 거라면 한 놈에 의해서 따라 결정되는 거라면 경우의 수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니? A, B, C는 결정됐고 D, E만 정하면 되겠지. D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몇 가지 다 할 수 있어? 6개가 다 할 수 있겠네? 그럼 6 곱하기 2도 물론 이거 뭐 직선만 중복잡 쓸 수 있겠지만 그지? 그건 그냥 계산하기 한 도구일 뿐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의 원소들로 네가 갈 수 있는 것 없는 것 따져가면서 그 경우수 찾아줘서 곱해주시는 함수의 개수는 아마 힘들할 거 없어요. 그림 그려놓고 보시고 다시 봐요. 발전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함수지? 1, 2, 3, 4, 5, 6 1, 2, 3, 4, 5, 6 자, 근데 3은 짝수로 가야 된대. 그럼 짝수는 어디로 갔어? 3은 2나 4나 6으로 가야 된대. 2나 4나 6으로 가야 된대. x가 3보다 크면, 즉 여기 들어가는 게 3보다 크면 즉 얼마야? 4, 5, 6이면 F4, 5, 6은 F3A보다 작은 데로 가야 돼.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구나. 1, 2라면 F3의 함수값 2들 중에 하나 받겠지만 그거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되는 거고 x가 3보다 크면 3의 짝꿍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어떻게 돼? 3을 나눠보셔야지. 3이 갈 수 있는 건 얼마야? 3이 2로 간다면 나 조건에 의해서 3보다 작은 1, 2는 F3의 짝꿍 2보다 작은 1로 갈 수밖에 없죠. 1, 2는 둘 다 1로 갈 수밖에 없죠. x가 3보다 작으면 얼마야? 1하고 2면은 F1과 F2는 F3의 함수값이 얼마니? 2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된다고. F1과 F2는 둘 다 어디로 가야 되는? 1로 가야 되겠지. 경우수 몇 가지야? 한 가지. 그 다음에 3보다 크면 4, 5, 6은 F4, 5, 6은 F3이 2보다 큰 데로 가야 돼. 2보다 크니까 3, 4, 5, 6 4개 중에 하나 가겠죠. 4개 중에 2도 가야 되고 2도 가야 돼 2도 가야 되니까 몇 번 가야 돼? 3번 가야겠네. 얼마야? 4, 8, 3 또는 4에서 1을 쓰면 되겠죠. 64. 두 번째는 F3이 또 다른 짝수인 4로 갈 수도 있잖아. F3이 4로 가면 자 3보다 작은 1, 2는 4보다 작은 1, 2, 3으로 가야겠죠. 1, 2가 1, 2, 3 중에 골라가야 되니까 얼마다? 3파이 2가 되겠죠. 셋 중에서 2개 중복해서 동하시면 되고 3보다 큰 4, 5, 6은 4보다 큰 5, 6으로 가야겠죠. 2파이 3 9, 8, 72 3이 마지막 짝수 6으로 간다. 근데 6으로 가버리면 4, 5, 6이 갈 데가 없네. 6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될 수가 없네.
값을 반입하는 거는 둘이 더하면 되겠다. 그마다 136이 되겠다. 136. 자, 이렇게 하면서 함수의 개수까지 중복 순열을 이용해 찾아봤는데 함수의 개수는 굳이 중복 순열에 집착할 필요 없이 정의어, 공역 쫙 써놓고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짝꿍의 개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면 결국 다 곱하면 함수의 개수가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6건이 들어갈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됐니? 자, 우리 노기출 보면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유형들이 있을 거고요. 실제 교육청년까지 합치면 함수에 대해서 출제된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연습하면은 나중에는 좀 익숙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같은 글씨 있는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